자, 오늘은 138쪽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오늘은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지금 변동대라고 나와 있죠. 변동대라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화산 때 지진 때는 많이 들어봤어.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모아 이렇게 선으로 그어놓은 게 화산대였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띠로 모아놓은 것이 지진대였죠. 자, 변동대라는 것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각 변동이 무엇이냐? 화산 활동이라든지 지진, 그리고 조산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였어? 태양 에너지였죠.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였고, 그 중에 그 다음이 지구 내부 에너지, 다음이 조력 에너지였죠. 자, 이 지각 변동은 자,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모이다가 방출되는 게 지진 또는 화산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변동대는 대체로 좁은 띠로 나타난다.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각에 약한 틈을 트고 분출되는 게 화산 활동이죠. 그리고 지진이라는 것은 이 에너지가 모이고 모이다가 방출되면서 진동을 일으키는 게 지진입니다. 그렇죠? 뒤에 가서 지진과 화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화산 때와 지진 때의 분포를 봤더니, 자,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보라색인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진이고, 빨간색 세모 모양이 화산이죠. 자, 화산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연결해서 화산대와 지진대를 표현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자, 대륙 중앙보다는 대륙의 주변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꼭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건 아니죠. 자, 하지만 어때? 거의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모두 일치해? 아니죠. 대부분이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화산대, 지진대를 우리가 크게 세 군데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가 환태평양 지진대라 그래가지고 보면 어때? 태평양 바다를 둘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환이 동그랗다는 뜻이야. 옛날에 어르신들이 반지를 뭐라고 불렀어? 지환이라고 불렀어. 손가락치에 둥글단 한자를 쓰는데 이 한자 역시 동그랗다는 뜻이야. 그래서 태평양을 주변부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떠냐? 자, 바다의 중심부를 중심으로. 바다 여기 보면은 바다 중심이죠, 여기? 이렇게 바다 중심이죠. 여기도 어때? 바다 이렇게 중심부죠? 자, 이렇게 바다. 자, 해저에서 발달되는 것에 자, 회령이라는 게 해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해저 산맥에서 발생되는 이 지진대, 화산대를 우리는 일으켜서 해령 지진, 화산 지진대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많이 들어봤죠? 자, 알프스와 히말라야가 있는 이쪽 지대. 자, 이쪽 보면은 아주 커다란 산맥들이 발달되어 있죠. 이러한 것을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화산대를 자세히 보면은 자, 대부분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 이 태평양 주변부에 분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화산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환태평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물의 골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자, 이 화산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봤더니, 자,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느냐?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판이라는 게 뭐냐? 자, 첫 번째 설명할 때 선생님이 판 구조론인데, 자, 판 구조론이라는 것은 지구의 표면이 크고 작은 10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판 구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판이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직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 멘틀. 아니, 지각 먼저 해야지. 지각, 멘틀, 외행, 내액으로 구분했었죠.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 구성 성분과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었어. 자, 그런데 이 기준은, 자, 물리적인 성질, 물질의 물리적인 성질로 구분했더니, 자, 5개로 나뉜가? 5개로 나뉘죠. 암석권, 연약권, 하부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암석권이라고 말하는 요것이 뭐다? 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판.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게 암석권과 연약권이죠. 하부 멘틀이라는 것은 멘틀의 하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암석권과 연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암석권은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아주 단단해. 암석처럼 아주 단단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매우 단단한 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깊이는 대략 10km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암석권 아래를 봤더니 자, 말랑말랑 연약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 부분을 우리는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멘틀이 고체이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우리가 배웠었어. 이 연약권 부분이 어때?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유동성 있는 멘틀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약권을 봤더니 대략 100에서 400km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석권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각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뉘었었죠. 자,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이 뭐가 되겠어? 대륙판입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판이 해양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륙판이 더 두껍겠죠, 두께가 해양판에 비해서. 자, 그럼 밀도는 누가 더 크겠어? 해양판이 더 큽니다. 단지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이라는 거 아주 단단한 부분이더라. 자, 그 아래가 연약권, 멘틀의 하부에 해당하겠죠. 이 멘틀의 하부는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을 띈다. 고체 상태지만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래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때? 옆에서 화산대와 지진대가 일어났던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살표 방향이 판이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자,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동 방향도 다르고 이동 속도도 다릅니다. 1년에 1cm씩 움직이는 게 있고 1년에 10cm, 크게는 10cm까지
움직이는 그런 판이 있더라. 자, 이 판의 이동의 원동력은 누구냐? 벤틀 하부의 대류가 되겠죠. 그래서 판의 경계는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더라. 그래서 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지만 내부 에너지 중에서 뭐야? 벤트를 대류시키는 대류에 의해서 판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어. 뒤에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선 판 구조론. 판 구조론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대략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140쪽 문제를 푸는데 여긴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5분 시간 드릴게요.
자, 볼까요? 자,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 등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하죠.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들이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게 판 구조론이죠. 자, 판 구조 중에서 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한 단단한 층 그리고 깊이가 약 100km 구간까지 된다고 했죠. 여기가 우리는 암석권이죠. 그리고 암석권 아래 위치해 있고 100에서 400km 깊이까지를 우리는 면약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죠. 판이라고 하고 자, 대륙판과 해양판. 자, 평균 두께가 대륙판이 더 두껍죠?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죠? 그래서 평균 밀도는 작다라고 해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좁은 긴 띠 모양으로 분포돼서 어디와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판 이동의 원동력은 자 멘틀의 대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연약분의 대류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이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변동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지진 때와 화산 때는 비교적 잘 일치하죠? 모두 일치한다. 비교적 일치한다. 대부분 일치한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변동대는 주로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 맞죠? 지진이 활발한 것은 모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진 않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활발한 곳은 대서양 가장자리가 아니라 태평양 가장자리다. 그래서 X가 되지.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이 대륙 지각이 되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이 대륙이 될 것이고. 자, 니은이 해양 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해양. 디귿이 뭡니까? 암석권이 되겠죠. 암석권. 그리고 그 아래 니을이 연약권이 되겠죠. 자,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자,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10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모호면은 암석권과 연약권 사이의 경계입니까?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였죠. 그래서 X가 되겠죠. 연약권은 단단한 고체 물질이 아니죠. 암석권이 단단한 고체 물질이죠. 그래서 X가 될 것이고 판 구조로는 지지대와 화산대가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지. 자, 4번. 판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말을 쓰라. 자, 판의 두께가 약 100km인 암석권의 조각이 되겠죠. 판은 암석권의 조각이다.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죠.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 연약권의 대류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멘틀 대류라고 하면 되겠죠. 멘틀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해양판과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랬죠. 자, 대륙판은 대륙지각, 해양과 멘틀 최상부 층을 이루어져 있다. 맞죠?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평균 두께가 두껍죠. 맞고.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미음이 되겠죠. 자, 6번. 판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찾으랬습니다.
한 경계에서 두 판은 상대적 이동 방향과 속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거는 1년에 1cm 정도 가고 어떤 거는 10cm 정도 간다고 했었죠. 자, 여기 나왔네. 판의 이동 속력은 1m가 아니라 1cm죠. 얼핏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은 잘 확인을 해야겠지.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이번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자, 판의 경계를 설명하기 전에서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천발 지진, 앞에서 나왔는데 지금 설명 안 했거든요. 청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입니다. 자, 지진이 발생한 그 지점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지표면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진원에 일어나는 곳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천발 지진이라는 건 뭐냐? 얕을 천자,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고, 중간 지점, 그 다음에 깊을 심자에서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지진이다.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게 신발, 얕은 곳에서가 천발이죠. 자, 그러면 신발과 천발의 기준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천발 지진은 자, 지표면에서 약 70km 이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천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발 지진은 어떻게 되냐? 300km 이상에서 발생되는 게 천발 지진, 아니, 신발 지진이죠. 그러면 70에서 300km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발이 되겠죠. 기억하기 쉽죠? 7하고 3 더하면 10이잖아. 숫자 큰 게 먼저니까 70. 숫자 작은 게 D니까 300. 기준을 잡아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을 배울 텐데, 자, 이 지각 변동에서 생기는 지형을 배울 겁니다. 자, 지형 선생님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해령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해령이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생기는 산맥이다. 해저 산맥이다. 기억하셔야 되고, 열곡이라는 것은 이 해령, 해저 산맥 꼭대기에 V자 모양.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이, 여기 이렇게 살짝 산맥이죠? 이걸 해령이라고, 여기 V자, 요거를 뭐냐? 요게 열곡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열곡대. 자, 열곡이 이렇게 길게 이어졌어. 이렇게 길게 이어졌죠? 이게 열곡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해구. 해구라는 것은 여기 해구라고 나와 있죠? 해저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의 골짜기. 해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구와 나란하게 생기는 섬, 이걸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되겠죠. 이러한 산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는 습곡산맥이라고 한다. 자, 이 지형을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판의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발산형 경계, 그다음에 수렴형 경계, 그다음에 보존형 경계로 나뉘죠. 자, 첫 번째 발산형부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발산형이라는 것은 자, 산자가 흩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다라는 것은 멀어진다라는 거야,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판이 경계가 있고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판의 경계에서 이게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 서로 멀어진다는 얘기는
자, 멘틀의 대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승하는 구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여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판 새롭게 계속 생기겠죠. 이 경계에서는. 그래서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뭐야? 여기가 여기 이 경계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젊겠죠? 자, 이러한 발산형 경계를 자, 두 개로 나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일 때. 자, 두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일 때. 자, 판이 경계에 있는데 이 양쪽 판이 해양판과 해양판이야. 이쪽 양쪽이 다 해양판과 해양판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게 되면은 자, 아주 작은 산맥이 형성됩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니까 자, 주변부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올라온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해령이 생깁니다. 해령이 발달하더라. 그리고 여기서 어때? 서로 멀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그러면서 여기가 살짝 벌어지겠지. 이 부분이 벌어진단 말이야. 자, 해령 꼭대기에 생기는 거. 중심부에 위치하는 V자형. 뭡니까? 열곡이 되겠죠? 그래서 해령이 발달하고 해령 윗부분에 V자 모양의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뭐다? 열곡이죠, 열곡. 열곡이 형성되더라. 자, 그리고 교재에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단 말이야.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뭐랬어, 선생님이? 해령이랬죠.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나이가 거리가 같다면 때 나이가 동일하겠죠. 또 이쪽의 거리면 이쪽 나이가 같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해령에 가까우면 나이가 젊고 멀어질수록 어때? 나이가 더 들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자, 어떤 지진이 발생할까? 우리가 세 가지 지진을 배웠죠? 자, 대부분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대부분 천발 지진까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죠? 여기 부분에서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판의 경계가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고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 주변보다 여기가 더 얕죠? 여기가 더 깊죠? 그래서 얕은 지형, 약간 산처럼 돼 있죠? 해저 산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해령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해저 산맥. 해령이 발달돼 있다. 그리고 중심부에 뭐가 열곡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지형이 해령, 열곡이 해당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자,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됩니다. 자, 뒤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지도가 하나 있을 거야. 뒤에 지도를 한번 봐. 146쪽을 봐보세요. 자, 대서양이 어딜 대서양이라고 하지? 인도양. 인도양 옆에? 자, 여기가 태평양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기가 태평양인 거는. 자, 여기가 태평양인 것은 다 알고 있죠? 우리랑 관계 있으니까. 자, 인도양은 어디입니까?
인도 아래가 인도양이죠? 그래서 이 지역, 여기가 인도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인도양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대서양은 어디냐?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이었고요. 대서양 중앙에 생긴 해령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입니다. 지도를 보고 어딘지 이렇게 짚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볼 때는 지도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야? 동태평양 해령 있었죠? 동태평양 해령.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와봅시다. 다시 오면은, 자, 이번, 두 번째. 뭐야? 대륙판과 대륙판입니다. 자, 역시 뭐냐? 멘틀이 상승하는 상승부에서 일어나는 곳이겠죠. 근데 양쪽 판이 뭐야? 둘 다 대륙판이 되겠죠. 자, 이 대륙판에서는 뭐가 발달되냐? 열곡이 발달되는데 이 열곡대가 길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게 열곡대라고 부른댔죠. 그래서 폭이 좁은 길국처럼 생긴 것이 길게 띠로 존재한다. 열곡대가 되겠죠. 그래서 열곡대가 형성이 된다는. 자, 이 열곡대가 형성이 되면서 해양판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조금 더 낮으니까 바닷물이 유입되게 되면 여기는 뭐야? 바다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 여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어때? 점점 멀어지면서 서로 다른 대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대표적인 게 어디냐?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지도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아프리카 대륙 어딘지 다 아시죠? 자,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이 오른쪽이 되겠죠. 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점점 멀어지다가 보면은 바닷물이 유입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오른쪽에 있는 대륙은 어떻게 되겠어? 섬이 되겠지. 역시 뭐냐? 천발 지진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화산 활동, 멘틀에 이동하면서 자, 아래에 모여있던 마그마들이 솟아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야? 발산형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렴형이었죠? 자, 수렴형 경계라는 것은 자, 봅시다. 수렴형. 한의 경계가 있고 한의 경계가 있으면은 수렴, 우리가 의견을 하나로 수렴한다. 하나로 모은다는 얘기죠. 자, 그게 수렴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부분을 우리는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데, 자, 수렴형 경계는 크게 섭입형과 충돌형으로 나뉩니다. 서입형이라는 것은 자,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데 자, 밀도가 큰 게 밀도 작은 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밀도가 큰 쪽이 되겠죠? 밀도가 큰 쪽이고 여기가 밀도가 작은 쪽이 되겠지.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이걸 섭입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충돌형은 밀도가 둘이 비슷하니까 어때? 한쪽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없겠죠.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충돌형입니다.
자, 이러한 수렴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었고, 자, 앞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교재에서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자, 서리평 경계는 자, 해양판과 회양판일 경우,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자, 누가 더 밀도가 큽니까?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겠죠. 그래서 해양판이 이 대륙판 밑을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멘틀이 서로 하강하는 부분이 되겠죠? 하강하는 부분이고, 한쪽 판, 밀도가 큰 판이 밀도 작은 판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서빅형 경계다. 그러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대륙판에서 지진이 일어나겠죠? 해양판보다는 대륙판에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지진이 어디까지 일어나겠어? 천발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고, 중발도 일어나고, 신발까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대륙판도 역시 이렇게 모이니까, 서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대륙판에서 습곡산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섭입되는 이 부분, 여기 부분이 뭐가 되겠어? 깊은 골짜기가 되겠죠. 여기 깊은 골짜기. 자, 바닷속에 깊은 골짜기 뭐라 한다 했죠? 해구라 그랬죠. 해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산 활동이 어디서 일어나겠어? 대륙판에서 일어나겠죠. 대륙판 쪽에서 일어나다 보면은 이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생길 수도 있겠죠.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호상 열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비평 경계에서 해양판과 대륙판일 때 생기는 지형은 뭐냐? 해구. 호상열도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륙판 쪽에 뭐야? 습곡 산맥이 생긴댔죠? 산맥. 자, 대표적인 게가 뭐냐? 자, 지도를 한번 가봅시다. 안데스 산맥과 페루, 칠레, 해구라고 돼 있죠? 자, 안데스 산맥이 어디 있어? 물론 모르시겠죠? 선생님도 몰랐었어. 자, 칠레 어디 있습니까? 페루. 페루가 이쪽에 있죠, 이쪽. 남아메리카 대륙의 왼쪽 편에 있죠. 왼쪽이라는 건 서쪽이 되겠죠. 이쪽 편.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존재한다. 여기가 안데스 산맥, 그리고 페루 해구의 칠레의 해구가 여기에 존재하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번에는 서귀평 경계인데 해양판과 해양판이야. 자, 둘 다 해양판인데, 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 이걸 섭입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 밀도가 작은 해양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용암이 식으면 여기 대륙이 뭐야? 땅이 되겠지? 이라는 것들이 섬이 되겠죠? 이걸 뭐야? 이 해구와 나란하게 호산 열도가 생깁니다. 역시 뭐야? 천발, 신발까지 생기겠죠?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생길 것이고 화산 활동도 일어나더라. 여기 대표적인 게 알류산 해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가 있죠. 일본 열도가 뭐야? 일본 호상 열도. 그다음에 일본 해구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본을 한번 봐. 이 판일 분포에서 보면은 일본 여기 판일 분포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이 있지만은 자 일본은 여기에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 작은 게 뭐냐? 필리핀판이고 여기 큰 게 뭐야? 태평양판이죠. 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에 존재 일본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죠. 자, 그러면서 이 경계에 생기는 이 열도 일본이 섬이잖아. 이 섬이 뭐란 얘기야? 호상 열도란 얘기가 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은 바닷속 깊은 곳에 해구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크게 나누면 두 번째가 되겠죠? 충돌형 경계입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맞붙여가지고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 산맥이 생기더라.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섭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까지만 일어나죠. 자, 대표적인 게 뭐다? 히말라야 산맥이다. 자, 히말라야 산맥 어디 있어? 어디 위에? 어디 위에 있습니까? 자, 인도 위에 있죠. 인도 위. 자, 여기 4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야?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수 있겠지만 지도랑 항상 같이 보면서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수렴형은 세 가지로 나뉘었죠. 크게 두 가지였지만 세 가지로 나뉘었고 거기서 생기는 지형 그리고 대표적인 예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진도 어느 수준까지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보존형 경계는 자, 판과 판 사이. 자,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뭐야? 발산형 경계가 있었어. 그러면 또 이쪽에서 발산형 경계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을 봐봅시다. 선을. 자, 이 선을 봤을 때, 자, 이쪽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쪽 부분의 위쪽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죠? 아래판도 뭐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이 끝부분을 봐봅시다. 끝부분을 보면은 위쪽 판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아래판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한번 봐봅시다. 가운데. 가운데 위쪽 판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아래판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판이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판이 서로 반대방으로 어긋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보전형 경계라고 얘기해요. 자,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러한 수평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 변환 단층이 발달돼 있습니다. 변환 단층. 자, 화산 활동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죠? 자, 지진은 어디까지 일어나겠어? 천발 일어나겠죠? 천발은 당연히 중발, 신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발까지만 일어나죠.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도 여기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처음 들어봤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어디에 있냐? 자, 지도를 한번 가봅시다. 자, 미국 있는 데가 어디죠?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왼쪽, 여기 LA 있는 쪽. 샌프란시스코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3번 스포시대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지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수업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러한 직권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화산 활동이라는 거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기 전에 설명했죠. 자, 마그마가 지표면에 약한 틈을 파고 나오는 것, 분출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는 화산 활동이다 라고 했었고, 이때 분출되는 것을 분출물이라고 하겠죠. 자, 이 분출물에는 기체, 액체, 고체가 다 존재합니다. 자, 기체가 뭐냐? 화산가스죠. 고체가 뭐냐? 화산세설물입니다. 액체는 뭡니까? 용암이 되겠죠. 자, 화산가스는 대부분이 수증기입니다. 얘들이 수증기를 화산가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대부분이 수증기더라. 그리고 이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대부분이 수증기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고체인 화산세설물로 가봅시다. 자, 이 고체가 떨어지는데, 크기가 다 다르겠죠? 크기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크기가 아주 작은 것도 있겠지. 자, 이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을 화산암계,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산암계. 그 다음에 자갈 정도인 게 화산력. 우리가 여감 배웠었지, 태저감 할 때. 자갈 정도인 게 화산력. 그 다음에 모래 정도인 게 화산재. 진흙 정도인 게 화산진이 되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용암이죠? 용암하고 마그마하고 같으니까 다르죠? 마그마에서 이러한 화산가스들이 분출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뭐야? 용암이 되겠죠. 이러한 용암이 우리 지표면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제일 위험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산 활동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주겠죠. 자, 화산가스에 의해서 기권의 성분이 변화가 되고 수증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 대기 중에 기체가 많아지니까 원시 효과를 주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되니까는 뭐야? 비가 내리면 산성비가 내릴 것이고 그러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화산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많아지면은 온통 하늘이 뭐야? 뿌옇다는 얘기야. 2009년도에 영국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죠? 몇 년? 2009년생인가? 그거는 기억 못 하겠지. 그때 영국에 비행기도 안 뜨고 한때 핫 이슈였죠. 자, 비행기가 뜰 수 있겠어? 뜰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됐어? 평균 기온이 낮아지겠죠.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도 낮아질 것이고 자, 이 용암이 흘러가지고
뭐 다른 곳에서 뭐 시설물들을 파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불을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불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산사태도 날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이러한 환경적인 피해는 크겠죠. 그리고 뭐 사회적인 피해는 항공기가 운항이 방해가 되고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된다. 자, 이러한 피해도 있겠지만은 좋은 점도 있죠. 이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점이 있냐? 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분출되는 그러한 물질들, 광물질들이 땅을 비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될 것이고 화산지대니까는 자, 지열이 많겠죠. 이러한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수로 이용해서 원천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지형이라든지 이러한 온천 사업을 인해서 관광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산 활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어떤 방안이 있느냐. 자, 화산이 일어나는 걸 미리 예측을 해야겠지. 그래서 전조 현상을 감시한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겠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을. 자, 이러한 전조 현상은 뭐가 있냐? 지표 온도의 상승이라든지 화산가스 분출, 지진 횟수 등으로 인해서 횟수 증가, 그다음에 지형 변화 등을 관측을 하면서 분출 시점을 예측을 해야겠죠. 예측을 하는 게 꼭 정확하진 않죠. 어쨌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주위에 제방을 쌓고 대피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댐이라든지 수로를 건설해서 용암의 이동 속력을 좀 줄여본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혹은 경로도 조절을 한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가 뭐야? 화산이죠? 화산활동. 자, 이제 지진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지진. 자, 지진이라는 것은 지구에 쌓여있던 내부 에너지가 진동으로 방출되는 것이죠. 이게 지진이고, 뭐, 짧은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의 뭐, 건물이라든지 도로, 구조물 다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러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뭐가 있냐? 환경 피해. 해저 지진으로 해서 쓰나미. 예전에 선생님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많이 가잖아. 겨울이니까 어디로 여행 많이 갑니까? 동남아로 많이 가죠. 인도네시아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 근데 사람들이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냐? 물이 먼저 쫙 빠지거든, 바닷물이. 바닷물이 쫙 빠지니까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큰 물고기들이 막 그냥 땅에서 팔딱팔딱 뛰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이렇게 막 물고기 잡고 막 이러거든?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날 일은 몰랐던 거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그 바닷물이 순식간에 다 몰려오는 거야. 원래 땅이었던 부분, 막 리조트가 있는 부분까지 다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 이게 뭐야? 지진 해일이죠, 쓰나미. 그래서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순식간에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뭐 산사체라든지 숲의 파괴, 물을 오염시킬 거고, 뭐 도로도 당연히 파괴시키고, 건물도 파괴시키고, 교통마비, 뭐 인명피해. 장난 아니겠죠? 일본에서도 이런 쓰나미가 일어난 거 우리 영상으로 많이 봤었죠? 그래서 건물 파괴라든지 산사태, 지진, 해뭐 해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자 지구 자전축이 변하더라. 원래 자전축이 변하긴 하는데 크게 변했겠죠. 지구의 자전축이 변하더라. 자, 지구의 자전축이 우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23.5도 정도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다. 자전축이. 이 자전축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변화가 생기겠지. 기후변화가 생기고. 기후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진은 지구의 자전축에 영향을 미쳐서 수륙 분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러한 지진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지진 때 일어날 때 발생되는 지진파를 분석해가지고 지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죠, 우리가. 또는 지진을 일으켜서 지하 구조를 파악하고 지하 자원을 찾는데 어떤 예측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자,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높은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이러한 집안을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을 결정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건물들, 대형 건물들은 건설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하고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지진 발생 사항을 알려주고 해안 지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해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미리 축해. 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 변화를 관측을 해가지고 지진 발생 예상 지역을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위축돼 있진 않죠. 그래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난리 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오른쪽에 확인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랑 다시 백지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백지에 한번 정리해. 선생님이 이벤트 하나씩 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정리해볼까? 그럼 같이 정리하면서 기억을 해야지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판의 경계는 자, 세 가지로 나뉜댔어. 빨리 한번 세 가지를 적어봅시다. 자,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전형 경계가 있었죠. 자, 우리 항상 정리할 때 꼭 순서대로 해. 자, 그럼 발산형 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해양판과 해양판. 두 번째가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자,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경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맹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해 있더라. 뭐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약간 산 같은 게 이렇게 바닷속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해령이 생겼죠. 지형 해령이 생기고 V자 모양, 되게 V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죠. 골짜기. 이걸 우리는 열국이라고 했었지. 열국. 열국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판이 멀어지니까 이 중심부에서 뭐가 새로운 그러한 판이 생성이 되더라라는.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 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한 개 더 나왔었죠. 동태평양 해령도 있었고. 자, 지진은 어디까지 일어납니까? 천발만 일어나죠.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활동 일어나죠. 자, 이번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을 생각해 봅시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당연히 멘틀의 상성도 있었고, 저 두 판이,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니까 가운데 약간 깊은 꼴짜기 같은 게 생겼죠. 계곡, 꼴짜기라는 계곡 같은 게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뭐라 그랬어? 열국대가 형성됐었죠. 열국대.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어?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선생님이 이쪽에 오른편은 뭐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에? 동아프리카 열독대입니다. 천발 지진까지만 일어날 것이고, 그쵸? 천발 일어날 것이고, 화산 활동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수렴형입니다. 수렴형은 자, 1, 2, 3이 있다. 1, 2를 우리가 섭입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섭입형. 그러면 세 번째가 충돌형이 되겠죠? 자, 섭입형일 때 대륙판과 해양판. 자,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다. 그래서 대륙판이 있으면, 대륙판이 이렇게 있으면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여기는 바다가 되겠지, 해양판. 자, 이렇게 쭉쭉쭉 파고 들어가죠. 자, 여기 뭐에서가 생깁니까? 해적 골짜기 부위. 여기 생기죠? 이걸 뭐라 그래? 해구라고 하죠. 해구가 생기고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산맥이 생기죠. 그래서 습곡 산맥이 생기더라. 혹은 여기 대륙판 쪽에 약간 바다가 있다면 여기에 호상 열도가 생길 수도 있죠. 호상 열도. 해구와 나란한 호상 열도가 생길 수도 있더라.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안데스 산맥. 좀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뭐였어? 페루, 칠루, 해구, 안데스 산맥이죠. 같은 곳에 있죠.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자, 화산 활동 일어나죠? 화산 활동 있고, 그다음에 지진. 자,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다 일어나겠죠? 자, 두 번째가 뭐였냐? 해양판과 해양판입니다. 다 바닷속이야.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 이걸 섭입형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해구, 해적 골짜기인 해구가 형성이 될 거고,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기죠. 자, 대표적인 게 뭐였어? 일본 해구 혹은 일본 열도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고, 우리 교재에는 안류산 해구라고, 안류산 해구라고 있었죠. 화산활동 일어날 거고, 지진은 천발, 중발, 신발까지 일어났었죠. 자, 세 번째가 충돌형이었죠.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충돌해서 솟아오르죠. 뭐가 생긴다? 습곡 산맥이 생기더라.
대표적인 게 뭐냐? 히말라야 산맥이다. 화산활동 없었죠. 그리고 천발, 중발까지만 지진이 일어났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보존형이죠. 보존형은 판이 어긋나는 곳, 어긋나는 곳, 어긋나는 경계다. 자, 변환단층이 생겼었죠. 여기에는 지형이 변환단층이 생겼고 대표적인 게 뭐냐?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더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대표적인 게 있더라. 자, 화산활동 없죠? 화산활동 없고 천발지진까지 생기더라.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화산활동 없는 거 충돌형과 보존형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신발 지진까지 생기는 것은 섭입형에서만 신발 지진까지 생기죠. 그리고 중발 지진은 충돌형이 중발까지 생겼고 나머지는 다 천발이었죠. 자, 이게 다 정리가 되어야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백지 하나 던져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 본인이 이걸 정리해서 열심히 적으면 되겠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단 필요파도 너희들도 알을 수 있겠지?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막 열심히 안 쓰란 얘기는 안 해. 선생님 딱 봤을 때 알아먹을 정도로 대략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정리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몇 페이지냐? 145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자, 판의 경계 종류. 자,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 발산형이 되겠죠?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의견을 우리가 선생님이 수렴한다 하면서 수렴형 경계죠. 자, 두 판이 서로 어긋난다. 보존형 경계가 되겠죠. 자, 발산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멘틀들과 상승하는 부분이고 화산활동이 일어나죠. 천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했었고 자, 해령이 형성되죠. 해령. 지형은 해령이 형성되고 열곡, 그다음에 대륙과 대륙판일 때는 열곡대가 형성이 됐었죠. 자,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부분이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더라. 그리고 화산활동 일어나죠. 그다음에 천발, 중발, 신발. 그다음에 충돌형은 중발까지만 일어나죠. 그리고 해구, 해적 골짜기인 해구가 형성이 되고 호상 열도, 숙복 산맥이 형성됐었죠. 그리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천발 지진이 생기더라.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변환단층이 되겠죠. 자, 화산활동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거죠. 그래서 화산가스, 화산세설물, 용암들이 방출되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생길 것이고 자, 이러한 화산재, 햇빛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식물에 뭐? 광합성에 영향을 주겠죠. 자, 지층에 축적된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은 지진이 되겠죠. 자, 1번 서로 다른 판의 경계. 자, 가는 멀어지는 거니까 발산형. 발산형이 다 디귿이 되겠죠. 가는 디귿. 나는 보존형이죠. 보존형이 기억이 될 것이고 다가 섭입형이니까 니은이 되겠죠. 자,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른 특징,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거 맞죠?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 모두 활발합니까?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 안 일어나죠? 화산 활동 안 일어나는 게 두 개였지? 보존형과 충돌형. 자, 해령과 열곡대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일어납니까? 열곡대는 발산형이죠. 해령도 발산형이죠. 그러니까는 천발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지. 3번. 판의 경계의 지각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가까워지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겠죠. 그러면서 해구, 해적 골짜기가 생기죠. 이때 판이 섭입함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겠지. 자, 화산 분출물의 종류에 따라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화산가스는 기체 성분을 변화시키겠죠. 화산재는 광합성에 영향을 줄 것이고 용암은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겠죠. 자,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암석에 축적된 지구 내부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 지진 맞습니까? 맞겠죠? 대규모 지진은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합니까? 아니죠. 정확하게 예측하죠. X가 되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과제가 좀 많죠? 네, 꼭 정리하시고 문제 푸세요. 앞에 보면서 문제 풀면은 시간 낭비니까 본인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157쪽까지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백지 나갑니다. 아셨죠? 공부해가지고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